어머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싱가포르 출신 관광사업가 릴리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한밤중에 들어선 편의점에는 직원은커녕 계산대에도 아무도 없었고 오직 상품과 자동 계산기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길.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던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멈칫했어요. 이렇게 무인 상태로 두어도 정말 문제가 없나?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던 릴리아는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인증기에 갖다 대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선 20대로 보이는 한국 청년이 제품을 고른 후 자동 계산대에서 능숙하게 결제를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죠. 정말 신기하네요. 릴리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55년간 관광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답게 그녀는 항상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전통 한옥과 궁궐, 시끌벅적한 시장의 모습을 기대했던 릴리안에게 첫날부터 마주한 이 첨단 무인 시스템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릴리안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입국장에서 받은 한국 여행자용 앱을 실행해 QR코드를 스캔하자 신기하게도 문이 열렸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어요. 밝은 조명 아래 정갈하게 진열된 상품들, 그리고 벽면에 설치된 여러 대의 카메라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까? 릴리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생수한 병과 간식을 골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일정이 갑자기 더 기대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릴리아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며 오늘의 일정을 살펴봤어요. 싱가포르 관광청 소속 사업가로서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최신 관광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였습니다. 무인 시스템이라. 릴리아는 어제 밤 경험했던 편의점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이미 많은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를 관광업에 접목시키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릴리아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조사해왔던 한국 관광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한복 체험, 고궁 방문, 한류 스타 관련 장소 등 전통과 대중문화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한국은 전통문화와 K-팝, 그리고 쇼핑이 강점이지 첨단 기술은 아닐 텐데. 릴리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싱가포르나 일본이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간 릴리아는 프런트 직원에게 무인 시스템이 적용된 장소들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즘 서울에는 무인 카페, 무인 식당, 심지어 로봇이 서빙하는 레스토랑도 많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릴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회의적이었습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관광객들은 실망하지 않을까요? 여행의 묘미는 현지인과의 교류인데 말이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릴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무인화가 진행될수록 따뜻한 사람 간의 교류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홍콩과 타이완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관광 시스템을 연구해온 그녀로서는 관광업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가방을 챙겨 호텔을 나서는 릴리안의 표정은 다소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서울의 무인 시스템들을 체험해 볼 예정이었지만 그저 형식적인 리서치가 될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진정한 서비스는 사람의 손길로부터 시작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강남역에 도착한 릴리아는 지도 앱을 확인하며 첫 번째 목적지인 무인 카페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의외로 사람들로 북적였고 벽면을 가득 채운 첨단 커피 추출 기계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주문은 어떻게 하나요? 릴리안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저기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돼요. 음료가 준비되면 저 칸에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릴리안은 조심스럽게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다양한 언어 옵션이 나타났고 영어를 선택하니 메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를 고른 후 카드를 태그하자 곧 릴리안님, 고객님의 음료가 준비 중입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름까지 어떻게 알지? 릴리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결제 시 카드 정보에서 자동으로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2분 만에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받아든 커피는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컵 상단에 릴리안을 위한 특별한 하루 되세요라는 메시지가 인쇄되어 있었죠. 생각보다 훨씬 개인화되어 있네요. 릴리안은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무인 식당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에 입이 벌어졌어요.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을 완료하자 작은 로봇이 미소를 띤 화면과 함께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즐거운 식사 되세요. 로봇이 음식을 내려놓고 깔끔하게 인사한 후 물러나는 모습은 어딘지 귀여웠고 친근감마저 느껴졌어요. 릴리안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완전 무인화된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피팅룸에서는 증강현실로 다양한 옷을 입어볼 수 있었죠. 가상으로 옷을 겹쳐 입어보는 경험은 릴리안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릴리안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예상과 달리 무인 시스템은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의 체험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릴리안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과 실제로 경험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함, 그리고 예상외로 따뜻하게 느껴진 로봇의 서비스는 분명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죠. 어쩌면 무인화 시스템이 단순히 인력 대체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릴리안은 호텔 방에 누워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릴리안은 서울 중심가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전날의 경험으로 한국의 무인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진 상태였죠. 쇼핑몰 내부는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층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했고, 매장 내 키오스크들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싱가포르보다 더 발전된 부분이 있네. 릴리안은 중얼거리며 매장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릴리안은 푸드코트로 향했어요. 다양한 음식점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익숙한 듯 빠르게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녀도 어제의 경험을 살려 어렵지 않게 식사를 주문할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쇼핑을 계속하던 중 릴리안은 한 무인 편의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출입구 앞에 7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출입문 옆의 QR 인식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릴리안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도움을 주기 어려웠어요. 그때 할머니가 간절한 눈빛으로 릴리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릴리아는 무인 시스템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첨단 기술은 노인들에게 너무 냉정한 장벽이구나. 릴리안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도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불편함과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느꼈던 감탄과 호기심은 순식간에 걱정과 의문으로 바뀌었죠. 할머니는 결국 포기한 듯 돌아서려 했습니다. 릴리아는 할머니의 낙담한 표정을 보며 무인 시스템의 한계를 실감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편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따뜻한 도움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은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걸까? 릴리아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했지만 그동안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줄 과도 기적 현상이라고만 여겼던 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던 릴리아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만약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첨단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 뒤에 숨겨진 소외감과 단절감은 생각보다 큰 사회적 비용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릴리아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언어의 장벽과 시스템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인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인 시스템에 대한 처음의 흥미와 호기심이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아무리 편리해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누군가에게는 비효율적일 수 있어. 릴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격차와 소외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풀어야 할 숙제였죠. 그녀는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인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단지 표면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혹시 자신이 너무 쉽게 감탄했던 것은 아닐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불현듯 릴리안의 머릿속에는 과연 관광객들이 이런 무인 시스템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의 관광객들이 이런 첨단 시스템을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무인화가 진행될수록 관광업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릴리안이 고민에 빠져 있던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막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순간 편의점 출입구 옆에 설치된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화면 속에는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 상담원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상담원은 천천히 매우 상세하게 할머니에게 출입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때로는 손짓을 더해가며 설명했죠. 할머니, 저기 보이시는 초록색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렇게요. 이제 문이 열렸죠? 들어가셔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보세요. 릴리아는 이 광경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완전한 무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편의점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도움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할머니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무사히 편의점에 들어갔고 이후에도 상담원은 화면을 통해 계속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물건을 고르셨나요? 이제 계산대로 가시면 됩니다. 바코드가 있는 부분을 스캐너에 대고 네, 완벽하게 하셨어요. 상담원은 할머니가 상품을 고르고 계산하는 전 과정을 끝까지 안내했습니다. 심지어 결제가 끝난 후에도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며 따뜻한 배웅의 인사까지 건넸죠. 릴리아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기술적 편리함과 인간적 따뜻함이 절묘하게 조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설계였죠. 굉장하네요. 릴리아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수분 전까지 실망했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무인 시스템은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 소통으로 노년층과 젊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릴리아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직접 원격 상담 버튼을 눌러보았어요. 곧 다른 상담원이 화면에 나타났고 릴리아는 영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모든 무인 매장에 있나요? 상담원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무인 편의점과 식당에는 이런 원격 도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릴리아는 더 많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가 있나요? 한국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동시에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발전이 사람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화를 진행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했죠. 릴리아는 이 대화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무인 시스템은 단순히 인건비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기술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세대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는 릴리안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의 무인 시스템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휴머니즘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관광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릴리안은 한국의 무인 시스템을 더욱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만난 직원에게 한국의 무인화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혹시 무인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래기술체험관이 있어요. 거기서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과 무인 시스템의 발전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릴리아는 미래기술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국이 왜 이러한 무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게 되었어요.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무인화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 발전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안내원의 이 말은 릴리안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체험관의 여러 전시물을 통해 그녀는 한국의 무인 시스템이 단순한 무인화가 아닌 지능형 하이브리드 서비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격차 해소 섹션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 관광객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원격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다국어 지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설계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이전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네요. 릴리아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한국이 싱가포르나 일본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고, 무인화는 곧 차가운 기계의 확산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체험관을 나온 후, 릴리아는 근처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지난 며칠간 체험한 한국의 무인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변화된 인식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무인화 시스템은 단순히 인력 대체가 아닌 사람과 기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다국어 서비스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릴리아는 계속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도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사람 중심의 철학이 뚜렷하지는 않았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이 싱가포르 관광업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며 릴리아는 문득 자신이 처음 편의점에서 느꼈던 의구심을 떠올렸어요. 불과 사흘 전, 그녀는 무인 편의점을 보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어도 정말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 이면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배려가 담겨 있는지 알게 되었죠. 릴리안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그리고 무인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호텔로 향했어요. 릴리안의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날 아침. 그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무인 편의점에서 느꼈던 당혹감과 의심,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바뀐 그녀의 시각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었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 릴리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출국 수속을 밟기 전 공항 내 카페의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싱가포르 관광청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는 나중에 작성하기로 하고 먼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기술과 사람 사이의 균형 잡힌 미래를 목격했습니다. 화면에 타이핑을 시작한 릴리안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무인 시스템이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차가운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무인화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연결해주는 혁신이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원격 도움 시스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 철학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릴리아는 사진들을 하나씩 첨부하며 글을 이어갔어요.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에서 찍은 사진, 원격 상담원이 할머니를 도와주던 순간을 담은 사진, 그리고 미래기술 체험관에서의 다양한 경험들까지. 싱가포르도 이 따뜻한 기술의 가치를 배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과 비용 절감만을 위한 무인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글을 완성하고 게시 버튼을 누른 릴리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 여행이 아니라 그녀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싱가포르 관광산업의 한국의 무인화 시스템과 그 속에 배려심을 본받아 적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차가운 기술 속에 따뜻한 손길을 담는 법. 릴리아는 이 문구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싱가포르로 돌아가 제안할 새로운 관광 서비스의 핵심 철학이 될 것이었죠. 출국장으로 향하던 릴리아는 문득 첫날 밤 들렀던 그 무인 편의점이 있는 방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는 의아함과 경계심으로 바라봤던 그곳이 이제는 혁신과 배려의 상징으로 느껴졌어요.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은 것을 배우러 와야겠네요. 탑승구로 향하며 릴리아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새로운 발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옆에는 항상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된 직원들이 서 있었고, 외국인 전용 안내 로봇은 다국어로 길 안내를 돕고 있었어요. 기술과 인간 서비스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릴리아는 창가에 앉아 서서히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무인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계화가 아니라
기술로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연결하는 따뜻한 혁신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에 제출할 보고서의 제목을 릴리아는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조화, 한국 무인 시스템에서 배우는 미래 관광의 방향성. 비행기가 이륙하며 릴리아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의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기계의 세상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따뜻한 세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릴리안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깨달음을 간직한 채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무인화가 결코 차가운 단절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한국. 릴리아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여정은 끝이 아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